비가 내리던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날도 응급실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민호 서울 청담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벌써 이 일을 한 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만났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안에 무언가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응급실에는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 기계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저는 익숙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혈압 체크하세요. 산소 포화도 확인. 수진 간호사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저와 오래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처치가 끝나고 환자가 안정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지쳐 보이세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환자 부르세요. 매일 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면서도 제 안의 공허함은 채우지 못한 채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입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가 모니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문 앞에 뭔가 있어요. 화면 속에는 젖은 개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앞발로 자동문을 긁고 있었습니다. 동욱 레지던트가 말했습니다. 유기견 같은데요. 경비한테 연락할까요?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호소에 연락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수진 씨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게 전에 본 것 같아요. 네, 몇 달 전에요. 병원 앞 벤치에서 어떤 여자분이 앉고 계셨던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석 달쯤 전이었을까요? 병원을 나서다가 본 장면이었습니다. 정문 앞 벤치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개 한 마리를 꼭 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개의 목에는 빨간 스카프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안의 아픔도 감당하기 벅찬데 남의 슬픔까지 끌어안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개가 지금 저희 응급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동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센서가 반응한 모양이었습니다. 개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개의 앞발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이세요. 처치실로 개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개의 발을 살폈습니다. 상처가 꽤 깊었습니다. 오래 걸어온 것 같았습니다. 개는 떨고 있었지만 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조용히 핥았습니다. 주인이 어디 있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진 씨가 개의 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빨간 스카프 안쪽에 작은 물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동그란 플라스틱 장치였습니다. 이거 음성 녹음기 같은데요. 낡았지만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동욱이 물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걸 쓰나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토리야, 잘 자. 내일 보자.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20대쯤 되어 보이는 지쳐있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봤던 목소리였습니다. 석 달 전 병원 앞 벤치에서 울던 그 여성의 목소리. 이름이 토리인가 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토리는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처럼. 도와달라고, 따라와 달라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수진 씨가 휴대용 스캐너를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로칩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집 정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등록번호, 등록일, 그리고 입양 정보. 작년 1월에 입양되었네요. 입양자 이름은 한지우 씨. 수진 씨가 읽어주었습니다. 보호소는 강남구 반려동물 보호센터요. 여기서 멀어요? 걸어서 15분 거리예요. 저는 토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럼 보호소에서 탈출한 건가? 아마도요. 그런데 선생님,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개들은 익숙한 곳으로 간대요. 자기를 처음 안아줬던 곳, 따뜻했던 기억이 있는 곳으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토리는 계속 문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가고 싶다는 듯이, 따라와 달라는 듯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개가 저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개는 누군가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동욱, 여기 당직 맡으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 씨, 저랑 나가요. 네. 지금요? 응급 호출 오면 연락 주세요. 저는 응급 가방과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도 들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거즈로 토리의 목에 임시줄을 만들었습니다. 토리는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듯이, 드디어 알아줬다는 듯이.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토리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후문을 나와 어두운 공원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밤중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빗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토리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저희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오고 있냐고, 놓치지 말라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녀석이? 수진 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작은 하천변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보행교 아래 어둡고 습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토리가 갑자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카트보드 상자, 낡은 담요, 비닐. 그리고 그 안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팔. 토리가 그녀의 얼굴을 핥고 있었습니다. 제발 일어나 달라고. 제발 눈을 떠달라고. 저는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맥박을 짚었습니다. 약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119.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석 달 전 병원 앞 벤치에서 울던 바로 그 사람. 제가 외면하고 지나쳤던 바로 그 사람. 토리의 주인 한지우 씨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저는 구급대원들과 함께 지우 씨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토리는 수진 씨 품에 안겨 따라 들어왔습니다. 계속 낑낑거리며 지우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행 라인 확보하세요. 산소 마스크, 심전도 부착. 동욱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혈압 90에 60이에요. 체온은요? 35도이요. 심한 저체온증입니다. 제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석 달 전 제가 그녀를 외면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혈당 수치 확인했어요? 40이에요. 심한 저혈당입니다. 포도당 푸시하세요. 보온 담요 추가로요. 처치가 계속되었습니다. 토리는 한쪽 구석에서 떨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토리를 안고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지우 씨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 씨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토리.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토리가 짖었습니다. 짧고 강하게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토리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지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토리의 머리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지우 씨의 손가락이 토리의 털을 더듬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토리야. 미안해.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하지만 지우 씨는 계속 울먹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정말 버린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치가 끝나고 지우 씨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토리는 침대 옆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우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요, 3달 전에 이 병원에 왔었어요. 네, 기록을 봤어요. 검사를 받으러 왔었거든요. 위가 너무 아파서요. 지우 씨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위암 의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밀 검사 받으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100만 원 넘게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시원에 살고 있었어요. 일용직 일을 하면서요. 혼자 사셨어요? 네. 부모님은 안 계세요. 연락하는 친척도 없고요. 지우 씨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토리는 그 고시원 근처에서 만났어요. 1년 전쯤이었나? 보호소에서 입양했죠. 토리가 힘이 되어줬겠네요. 네. 토리만 보면 웃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지우 씨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나오기도 전에 고시원에서 쫓겨났어요. 밀린 월세 때문에요. 그때부터 거리에서 지내신 건가요? 처음엔 친구 집도 전전했어요. 하지만 오래 못 있었죠. 지우 씨가 토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토리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걔를 데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토리를 다시 보호소에 보내기로요. 지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달 전 그날이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토리를 보호소에 데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싶어서요. 저는 그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병원을 나서다 본 바로 그 장면. 토리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오래요. 힘드셨겠어요. 그때요, 한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지우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으신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깐 저를 보시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외면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토리를 보호소에 맡기고 왔어요. 울면서요. 토리는 어떻게 다시 만나신 거예요? 일주일 전이요. 제가 있던 곳으로 토리가 찾아왔어요. 보호소에서 탈출한 건가요? 네. 나중에 보호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토리가 없어졌다고요. 지우 씨가 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토리는 절 찾아냈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요. 대단한 녀석이네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지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토리가 제 옆에 있었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토리가 병원으로 온 거군요. 아마도요. 제가 쓰러져 있으니까요. 토리가 도움을 청하러 간 거죠. 저는 토리를 보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5km가 넘는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다친 발로 빗속을 헤치며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 지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3달 전 그날이요. 선생님이셨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선생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 아픔에만 갇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은 보지 못했죠. 괜찮아요.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지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토리가 선생님을 찾아낸 거예요. 저는 그게 운명이라고 믿어요. 저는 토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토리는 제 발치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지우 씨. 네. 내일 아침에 정밀 검사 일정 잡을게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순 없어요. 저희 병원에 후원 제도가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연결해 드릴게요. 앞으로 지낼 곳도 찾아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토리는 제가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요? 네. 이 녀석, 저한테 큰 빚을 졌으니까요. 저는 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토리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작은 생명 하나가 두 사람을 구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세 사람을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지우 씨와 토리, 그리고 저 자신까지도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토리를 돌보면서요. 토리는 제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인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쯤 지우 씨가 깼습니다. 선생님, 밤새 여기 계셨어요? 네. 상태 확인해야 해서요. 토리는요? 여기 있어요. 잘 자고 있고요. 지우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가 아침 당직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검사 일정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가 토리의 목에 달린 녹음 장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장치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작동한 게 신기하네요. 지우 씨가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토리 입양할 때 원래 달려 있었어요. 네. 보호소에서 받을 때 이미 목에 있었거든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원래 주인이 달아놓은 거래요. 원래 주인이요? 지우 씨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같이 받았어요. 편지 같은 거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 글씨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쓴 글씨였습니다. 토리를 입양하시는 분께. 이 아이는 제 딸이 많이 사랑했던 강아지입니다. 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토리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에 있는 녹음 장치는 딸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배터리는 제가 6개월마다 교체하러 오겠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사랑해주세요. 이민호 드림. 2023년 6월. 종이가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수진 씨가 놀라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토리. 이 개가 바로 제가 2년 전에 보낸 바로 그 토리였습니다. 제 딸 유나가 그토록 사랑했던 토리. 선생님이 원래 주인이셨던 거예요? 지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전에요. 제 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보낸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이름이 유나였어요. 8살이었죠. 백혈병이었어요. 3번이나 재발했고요. 저는 토리를 보았습니다. 토리는 깨어나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토리를 정말 사랑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토리 이야기만 했죠. 힘드셨겠어요. 유나가 떠나고 나서 저는 토리를 볼 수가 없었어요. 토리를 보면 유나가 떠올라서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소에 보냈어요. 비겁하게도요. 아니에요. 선생님도 견디기 힘드셨을 거예요. 지우 씨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했어요. 매일 밤마다요. 저는 녹음 장치를 들었습니다. 이걸 토리 목에 달아준 건 제 마지막 양심이었어요. 유나의 목소리라도 토리 곁에 남겨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하러 오신 거군요. 네. 6개월마다 보호소에 들러서 배터리를 갈아줬어요. 수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는 언제 가셨어요? 3달 전쯤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3달 전.
바로 지우 씨가 토리를 입양한 직후였습니다. 그때 토리가 입양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좋은 분이 데려가셨다고요. 그래서 안심하셨겠네요. 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토리가 새 가족을 만났다고요. 저는 지우 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당신이었고요. 저도 몰랐어요. 토리의 원래 주인이 선생님이었는지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녹음 장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토리야, 잘 자. 내일 보자. 8살 아이의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 토리 잘 부탁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리는 나보다 더 오래 살 거야. 그치?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아빠 혼자 있으면 안 돼. 토리가 있어야 돼.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리야, 언니 보고 싶을 때 이거 들어. 알았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토리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수진 씨와 지우 씨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토리가 제 손을 안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토리야. 날 다시 찾아와줘서. 저는 토리를 꼭 안았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요. 토리는 제 품에서 가만히 있어 주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요. 선생님. 지우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토리가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냥 중간 역할을 한 거고요. 아니에요. 당신이 토리를 지켜줬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저도 토리한테 많이 위로받았어요. 지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토리를 돌려드려야겠죠?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리는 당신의 가족이에요. 제가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대신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우 씨,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시겠어요? 네. 빈 방이 하나 있어요. 유나 방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리랑 함께 지내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그럴 순 없어요. 제 딸이 그랬어요. 아빠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토리도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토리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지우 씨는 휠체어에 앉아 우리와 함께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토리가 꼬리를 흔들며 햇볕을 쬐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지우 씨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유나야, 보고 있니? 아빠가 드디어 토리를 다시 만났어. 그리고 새로운 가족도 만났어. 이제 아빠 혼자가 아니야. 토리도 혼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야. 작은 생명 하나가 2사람을 구했습니다. 아니, 3사람을 구했습니다. 토리와 지우 씨, 그리고 저까지요.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찾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작은 발로 젖은 길을 쉬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작은 두드림을 통해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생명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보여줍니다. 토리는 단지 개가 아니었습니다. 2사람의 삶을 다시 이어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작은 존재가 큰 위로가 되어준 경험 말이에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작은 기적들을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요. 밑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알림 설정, 작은 종 모양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요. 새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 채널의 가족입니다.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